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벌써 13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8주부터 지금 14주까지 저와 함께 수업을 하는데 이제 딱 두 번의 수업, 오늘과 연결해서 이제 2주차 수업이 남았네요. 언제 한 학기에 반이 가나 라고 했는데 벌써 한 학기에 반이 흐리고 이제는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네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기말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기말 준비와 함께 대학 생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학에 온 이유를 다시 찾아보면 우리가 대학에 온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왔다면 대학 4년 동안 잘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취업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 이 부분 잘 준비해 주세요. 무엇을요? 지금부터 취업 준비를 잘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 중에 하나인 성공적인 취업 전략, 직무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은 취업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직무를 가진 우리 학생들은 그 직무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면 조금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 포트폴리오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취업에 포트폴리오가 필요한가요? 물론 기존에 합격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합격한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들 말씀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선배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기업이나 회사의 담당자들도 이게 뭐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죠? 라고 하지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온 나의 취업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 부정적일까요? 아니요. 그래도 긍정적일 겁니다. 기존의 합격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준비해서 가지고 가면 분명 옆에 있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는 분명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디자인 계열, 내가 보여줘야 되는 작품과 관련된 계열 혹은 회사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왔을 때 내가 회사의 상품에 대해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을 때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PT 면접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는 경우들만 존재했다면 현재는 내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한 포트폴리오,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기업에 제출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한 학생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학과에도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과에는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취업난에 허덕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한 곳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을 수는 있습니다. 허나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자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 회사라고 하면 같은 직무라 하더라도 회사는 정말 다른 회사들이 많죠. 이 회사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하면 내가 경쟁력, 나의 경쟁력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 남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직무에 따라서요. 어떤 직무들은 지식과 기술을 중요시 여기는 직무가 있고요. 어떤 직무들은 태도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해서 살펴봤더니 산업체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하더라고요. 지식과 기술은 많이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와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어울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하는 직무가 어울림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많다고 하니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나는 대인관계 역량, 어울림에 대해서 잘 녹여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무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어떻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학습하겠습니다. 자, 취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기존에 학생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좋습니다. 학생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학생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역사들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첫 수업을 할 때 포트폴리오는 나의 대학생활의 역사를 기록하는 수집입니다. 라고 모음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수 있겠죠. 성적 증명서 있을 수 있냐고요? 네, 들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제출한 과제물들 정리되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 메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출력해서 포트폴리오로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파일에 모아서 학생 포트폴리오, 대학생활 포트폴리오라고 묶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셨을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나의 학생, 대학생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접목하면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내가 지금 현재 희망하는 회사에 제출할 내용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필요한 활동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준비된 내용이 100개라고 하면 그 중에 희망하는 직무와 연결된 것들만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희망하는 직무, 내가 희망하는 회사에 제출할 포트폴리오를 따로 제작하심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주차 과제에 이런 것들이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을 했을 거고요. 왜 목요일까지 제출이고 저는 내일일자에 이 과제물을 받아보게 될 거거든요. 과제물을 받아보고 나면 그 과제물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 그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작업을 하시면 되냐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내가 시나리오를 작성할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작성한 포트폴리오는 직무 경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했을 겁니다. 아직 과제물을 받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제가 제시해 드린 대로 작성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에 제출할 때 이 직무 중심 포트폴리오만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만 이 내용 외에 저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맞추어서 구성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지난 주차에 과제로 제출한 직무 경험 포트폴리오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목차 부분 그리고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이 흐름에 맞추어서 준비하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흐름들은 지금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우리 오픈 채팅방에 지금 현재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글을 남겨주는 학생들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 지난 주차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업 내용을 듣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늦은 답변이라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잘 활용해 주세요. 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표지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지는 기업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과제에 제출한 내용 외에 다른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에 표지 자체가 다릅니다. 자, 포트폴리오로 발표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발표를 하지 않고 내가 면접 때 자, 이렇게 제가 직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용도는 가로 용도보다는 세로 용도, 세로 용지로 활용하시는 게 기업의 담당자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 이 집단 자체가 창의적이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곳이라고 하면 가로로 제출하셔도 기업의 담당자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조직 자체가 보고서 자체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조금은 규율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이라고 하면 세로 형식의 포트폴리오를 좋아하게 됩니다. 사실 글씨체를 활용을 하는 것도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냐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그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로 사용하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 글씨체가 기업의 담당자가 좋아하는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 있는 글씨체를 활용한다. 혹은 홈페이지에 첨부 파일이 있다면 그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본다. 그 다운로드 받아본 그 글씨체를 활용한다. 그 글씨체가 이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글씨체입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들은요, 내 눈에 익숙한 글씨체를 훨씬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드립니다. 자, 표지입니다. 표지에는요, 포트폴리오라고 제가 작성을 했지만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본인의 제목을 적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제가 사진을 6장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림을 두었고요. 이 사진들은 나의 직업이나 직무와 직업 목표, 직무 역량과 혹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사진으로 담는 거 혹은 사진이 아니면 명언들로 담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래쪽에는 이 직무와 직업과 자신을 나타내는 제목들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요. 예시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트폴리오라고 제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경험들을 쭉 사진에 담아두고요. 이 안에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 혹은 회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와 연결되었던 사진들을 표현해 내실 수도 있고요. 이 기업이 봉사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한다면 봉사활동과 연결된 사진들, 내가 했던 경험이 담긴 것들을 남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려요. 그러면서 예시 부분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봉사를 중요시 여기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목이가 어떠세요? 나눔을 실천하는 4년. 나눔을 실천한 4년. 오직 어느 기업만을 바라본 4년. 오직 어떤 직무만을 바라본 4년. 내가 이 직무, 이 기업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이 직무에서 최고의 인재, 최고를 꿈꾸는 열정인이라고 하면서 직무와 기업, 내 인생의 목표를 담을 수 있는 제목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표현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표지 뒤에는 어떤 게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표지 뒤에는 목차가 있는 게 가장 훌륭한 구성입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열어봐도 뭐가 있습니까? 책 제목이 있고요. 인사말이 나오고요. 인사말 뒤에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죠? 인사말은 저자의 인사말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저자의 인사말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서문을 넣으셔도 되고요.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표지들, 목차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차의 글씨가 작아서 잘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목차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목차의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은 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김은정 소개, 포트폴리오 목차 첫 번째 김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수업 분석을 합니다. 우리 아마 1주차에 중간고사 이전에 본인을 수학 분석했던 경험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 분석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수학 분석을 할 때는 그냥 수학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 해당 직무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업, 해당 직무, 그리고 나의 강점, 약점을 넣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약점 자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워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직무에서 꼭 필요한 역량인데 나에게는 약점입니다. 그런데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기술해 두시는 게 경쟁력이 높을까요? 지우는 게 경쟁력이 높을까요? 당연히
지우시는 게 경쟁력이 높겠죠. 당연히 인사 담당자가 물어보면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건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때 수업 분석은 한다. 약점을 작성한다. 약점을 작성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적인 약점이지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약점은 아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목차 중에서 나의 소개란을 적었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이 직무 역량 업적 사항입니다. 내가 해당 직무와 연결되어서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자격과 어떤 수료 사항을 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내 역량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궁금할 겁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은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성적증명서 한번 열어볼게요. 성적증명서를 열어보게 되면 내가 지원하는 회사,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된 교과목만 도출하실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직무 역량 관련 교육사항입니다. 직무 역량에 필요한 훈련사항, 훈련 기간에서 수업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비교과 활동에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NCS에서 말하는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태도를 제외하고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빨간색은요. 나중에 목차를 작성하시게 되면 지워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툴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이 빨간 글자는 기업에 제출할 때는 지워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격 및 수료사항입니다. 내가 취득한 자격증이 기업에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의 직무와 연결된다. 라고 하는 것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 열심히 살았고요. 이 성실성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필요 없는 자격증도 녹여내는 게 맞을까요?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타일 스펙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자격증까지 녹여낸다라고 하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네?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오직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구나. 진로와 꿈을 늦게 찾았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및 수료 사항이 때에 따라서 내 직무와 이 기업과 연관이 없다 하면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작성하지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 역량 관리입니다. 이것은요, 해당 직무와 연결이 된 태도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도. 예를 들어서 사회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팀워크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팀워크 능력을 많이 발휘했던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험들을 녹여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연구활동을 하는 직무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꼼꼼함과 체계적인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꼼꼼함과 체계적인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준비하셨는지를 잘 기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4학년쯤 되면 캡스톤 디자인 하게 되나요? 캡스톤 디자인을 할 때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인관계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꼼꼼함과 체계적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분석적인 능력 필요하겠죠. 대인관계 능력이 이 직무에서 필요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제외하고요. 분석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이 프로젝트가 합리적인지 마지막으로 도출하는 그 단계에서 내가 했던 역량들을 잘 녹여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한 중요한 포인트는 직무와 연결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지원회사에 제안하실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도 같이 기술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첫 번째 목차입니다. 두 번째 목차 소개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소개는요. 이번에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수업 분석만 넣었습니다. 저는 앞에 틀을 활용하려고 하니까요. 앞에 틀에는 넣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요. 내가 참여한 공모전이 있다면 공모전에 관련된 내용, 수상 경력이 있다면 수상 경력에 관련된 내용, 봉사활동이 있다면 봉사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역시 모두 다
이 기업에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직무 역량과 연결된 것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과제로 수행한 내용과 이쪽 부분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 틀에 맞춰서 조금씩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쯤 궁금한 것이 생길 겁니다. 꼭 포트폴리오 안에는 본인 소개가 들어가야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잠시 후에 이것은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목차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차입니다. 세 번째 목차는 본인 소개가 들어갑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수업 분석입니다. 수업 분석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내가 이 기업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하는데 강점, 약점으로 분석을 해내셔야 된다. 하지만 이 회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회와 위협을 잘 찾아내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잘 구성하셔야 된다. 라는 것, 수합 분석 안에는 수합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까지도 같이 기술을 해주십사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직무 역량 업적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역량별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A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서서 NCS로 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단위 능력이 있었던 거 기억을 할 겁니다. 이 단위 능력들을 모두 다 수행했을 때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 단위 능력을 역량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별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자, 활동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한 것이 있다면 기록해 주시고요. 대외활동, 인턴, 수상 경력 등도 기록을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기업 분석을 잘 하셨다면 기업 분석도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저와 함께하는 수업에서 기업 분석, 직무 분석 했습니다. 이래서 기업 분석, 직무 분석 같이 기록을 해주시는 부분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역시도 삼시 분석, 본인과 기업의 분석 같이 해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을 드려요. 증빙 서류가 있다면 자격증, 수료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서까지 있다면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세 개의 예시 목차는 예시일 뿐입니다. 이 목차들 중에서 내가 준비한 역량이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준비한 역량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모두 다 지워주시고 나만의 목차를 만들어서 나만의 목차에 맞게끔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임을 녹여내고 이 직무에서 필요한 인재임을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제출했는데요. 포트폴리오를 포함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회사에 제가 서류를 넣을 때 제출했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안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선택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는 정답은 없습니다. 허나 저는 포함해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포트폴리오는 누가 보는 겁니까? 인사 담당자가 보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도 누가 보는 겁니까? 인사 담당자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인사 담당자가 보기 좋게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시점과 포트폴리오를 보는 시점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는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궁금할 겁니다. 뒤적뒤적 다른 서류를 뒤지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불편하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허나 그 포트폴리오 안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열어보면서 본인과 연결지어질 수 있겠죠. 저도 아직까지 기업의 보고서를 많이 제출합니다. 모니터링을 한 것도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기업의 경영평가한 것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요. 앞에 쓰여진 내용 뒤에 작성하지 않을까요? 중복되는 내용들은 계속 작성을 해줍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인사 담당자가 보기 좋게 보고서를 보는 사장님이 보기 좋게 작성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앞쪽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장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중복된다 하더라도 재차 그 내용을 작성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저 같은 인사 담당자가 그 포트폴리오를 보게 될 겁니다. 봤을 때요. 내가 이 자기소개서를 다시 뒤적 파일을 뒤지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된 것이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편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시라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이 준비되셨을 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대학생활을 준비했을 때 내 대학생활의 학생 포트폴리오가 잘 작성이 되어 있다면 더욱더 쉬울 겁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말고사가 딱 끝나고 나면은요. 성적증명서를 한 통을 뽑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성격 진단 검사들을 쫙 정리해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 자기 이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의 수학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교과목을 통해서 했던 자기 이해와 수학 분석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기존에 교수님께 제출한 과제물이 있다면 그 과제물을 도어 서비스에서 도어에서 모두 다 다운로드 받아봅니다. 그리고 직무에 맞춰서 모두 다 나누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커다란 파일집에 하나하나 끼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을 해봅니다. 이 과제물은 지금 현재 NCS의 단위 능력에 이거와 연결되는구나 라고 손으로 하나하나 작성을 해두세요. 그렇게 작성을 해두시고 나면은요. 나중에 이력서 작성하실 때 혹은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요. 내가 뭐 했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안타깝게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제가 취업 캠프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잖아요. 정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잘 적는 학생들은 20%에 속합니다. 80%는 제가 뭐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한번 꺼내 보실래요? 저는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서류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요. 그냥 쓱쓱 한번 적어보세요. 과연 내가 적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는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거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나의 역사를 모두 다 뒤적뒤적 하다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나의 역사를 뒤져보자. 그 역사 속에서 직무 역량과 연결되는 것을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어떻게 잘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안에 잘 녹여낼 수 있는가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은정이었습니다.